안녕하세요. 시계를 좋아하는 히보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세 번째 편 파네리스티. 단어만 들어보면 왠지 모르게 테러리스트가 연상되는데 저만 그렇게 느끼려나요? 파네라이의 추종자 파네리스티, 그들은 누구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친의 파네라이는 롤렉스 바로 아래에 위치한 명품 시계이며 자신만의 색깔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파네리스티, 그들은 파네라이의 추종자이며 극성향의 매니아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아이돌을 따라다니는 극성 팬 정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되는데요. 파네라이에 대해 강력한 팬심을 지니고 있는 집단입니다. 이들은 매년 가을 파네리스티 데이, 일명 P-데이라고 불리는 날을 지정하여 전 세계의 도시를 돌아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P-데이에 참석하여 파네라이는 짝퉁도 진짜랑 똑같은데 왜 비싼 돈 주고 파네라이를 구매하는 거냐? 라고 언급한다면 제 생각에는 진심 중환자실 가실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P-데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파네라이에게는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런 극성 팬인 파네리스티들을 보유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선 조금 지겨울 수 있는 파네라이의 히스토리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파네라이는 스위스나 독일이 아닌 이탈리아 태생 브랜드입니다. 조금 특이하죠? 1860년에 최초 매장을 오픈하였으며 처음에 파네라이는 시계뿐만이 아닌 군용기기들을 납품하는 공방이었습니다. 나침반, 수중 손전등 등이 되겠습니다. 시계 또한 이탈리아 왕실 해군의 요청을 받아 제작을 하게 됩니다. 1916년에 라듐 기반의 발광체인 라디오미르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고 36년에 현재 모습과 유사한 형태의 47mm 라디오미르 시계를 납품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0년에는 파네라이의 또 다른 라인인 루미노르 라인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라디오미르와 루미노르의 차이점을 쉽게 보려면 용두 부분을 보호해주는 크라운 가드를 보면 쉽게 구분이 됩니다. 이 크라운 가드의 외형과 잠금 브릿지는 파네라이의 아이덴티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군용으로만 사용되던 파네라이는 1993년 일반 대중을 위해 새 종류를 한정판으로 제작하여 판매하였으며 수많은 수집가 애호가들의 핫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베스타 스텔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니 왜 갑자기 여기서 형이 나와? 하실 텐데 이 형이 95년 이탈리아의 영화 관련하여 방문하였다가 파네라이의 매력에 빠져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파네라이를 200개를 구매한 후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당연히 지인들이 셀럽이었기에 직간접적으로 파네라이의 홍보가 되었음은 물론이거니와 나눠준 사람 중 한 명이 리치먼트 그룹 회장이었던 거죠. 나비 효과가 돼버린 건데 결국 97년에 리치먼트 그룹에 인수되게 되며 대중들 앞에 정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실베스타 스텔론은 최초의 파네리스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치먼트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98년부터 판매되며 오버사이즈 워치의 유행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20년 정도 되는 짧은 기간 안에 명품 시계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리치먼트의 발음에 대해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계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발음을 워낙 중요시 생각하셔서 짚고 넘어갑니다. 일반적으로 리치먼드 혹은 리치먼트라고 많이 불리우며 시계에 대해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리슈몽이라고 부르십니다. 어찌됐든 저는 제일 정감가는 리치먼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TMI였습니다. 이제는 파네리스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P-데이에 대해 알아보자면 처음에 P-데이는 소수 몇 명의 파네리스티들이 독일에서 만나며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매년 가을의 어느 날 파네리스티들이 전세계 도시 중 하나를 지정하여 P-데이를 개최하고는 합니다. 2015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싱가포르에서 P-데이가 열렸습니다. 이들이 무언가 딱히 엄청난 이벤트를 하거나 유명 초대 가수를 부르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모여서 다가나 간단한 음료를 나누는 듯 합니다. 그리고 시계 인증샷도 찍을 것이고 아마도 파네라이 시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 같습니다. 엄청난 시덕후들일 테니까요. 저도 느끼긴 하지만 평상시에 시계에 대한 대화를 나눌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시계 좋은 거 차네? 얼마짜리야? 그렇게 비싸? 이 정도가 끝이죠. 시계에 대한 대화상대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데 상대적으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파네라이에 대해 이야기 나눌 사람을 찾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 P-Day는 이들에게 무언가 화려한 이벤트가 없더라도 충분히 즐거운 행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파네리스트를 만들어낸 파네라이의 특징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크라운 가드의 외형과 잠금 브릿지, 그리고 샌드위치 다이얼입니다. 크라운 가드는 말씀드렸으니 넘어가도록 하고, 보통 시계 다이얼의 인덱스 표시는 두 가지로 합니다. 다이얼에 무언가를 붙이거나 혹은 프린팅을 하는 방법을 보통 채택합니다. 하지만 파네라이의 샌드위치 판넬은 둘 다 거부한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두 개의 판넬을 샌드위치로 겹친 형태인데요. 아래판을 야광물질로 만든 후 위판을 판의 음각으로 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음각 인덱스의 야광은 지속력과 색깔이 훌륭하며 파네라이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드린 요소들이 기술적으로 엄청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크라운 가드의 잠금 브릿지와 샌드위치 판넬은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가져올 수 있는 정도의 특징이기 때문이죠. 마치 서브마리너의 사이클롭스, 블랑팡의 문 디스크처럼요. 봤을 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표현할 수 있는 아이템이 한정적인 시계에서 이런 유니크함을 가져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원형 다이얼을 감싸는 사각 형태의 쿠션 케이스의 외형과 오버사이즈, 그리고 시인성이 극대화된 심플함입니다. 군용으로 시작되었기에 보통 44mm부터 시작하는 큼지막한 케이스와 거추장스러운 미적 요소는 제외한 심플함, 한눈에 몇 시인지를 알 수 있는 시인성, 그리고 견고한 내구성을 갖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계 구매 시 고려사항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러그 투 러그가 손목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러그 투 러그가 손목에서 벗어나게 되면 예쁜 착용 모습이 나오지 않기에 시계 은어로 방간, 일명 방패간지로 불리게 되며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파네라이는 유일하게 방간을 인정해주는 브랜드일 정도로 사이즈가 워낙 크게 나오는 브랜드입니다. 실제 착용 시에는 해당 사이즈보다 작아 보인다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드립니다. 다만 다이얼의 구성 자체가 심플하기 때문에 가품의 외형은 진품과 비교시에도 거의 티가 나지 않는 점이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줄질이 되겠습니다. 파네라이는 어떠한 종류의 줄이건 어떠한 색상이건 훌륭하게 소화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줄을 바꾸어 참으로써 다른 시계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줄질은 시계인들의 소소한 취미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파네라이는 본인들의 장점이 줄질인 것을 알기에 시계 구성품에 줄질 도구를 같이 넣어 판매하고 있으며 굉장히 쉽게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품줄은 40~50만원 정도 하는데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어 파산라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한정적인 공급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한 모델을 무한정 찍어내는 것이 아닌 수량을 정해놓고 생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수량이 판매되면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버전업한 다음에 다음 모델을 내놓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뒷백을 보게 되면 1000개 중 534번째 모델 이런 식으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비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함과 동시에 한정적인 모델인지라 파네리스트들은 파네라이에 더 열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PAM532 모델 뒷면에는 파네리스트 포레버라는 손발이 오그라드는 각인을 하여 판매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네라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간 후 18년 6월 CEO 자리를 내려놓으며 안젤로 보나티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기자의 질문은 떠나면서 후회하는 점이나 아쉬운 마음은 없습니까? 에 대한 안젤로 보나티의 대답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는다 입니다. 후회 없는 시계생활, 그리고 뒤돌아서서 아쉬움 없는 지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뜬금없죠? 갑자기 교육방송 같아졌네요. 저도 뜬금없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하는 데 힘이 된다는 말씀드리며 뜬금없이 마무리하는 시계를 좋아하는 희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